저희 그 다음으로는 172페이지 하단에 대손세액공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세액공제. 우리가 지금 6장 하고 있죠. 6장의 맨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가보실게요. 혹시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151페이지를 가보시면은 로마자 1번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계산 구조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그 거래 형태별로의 과세 표준을 한번 유형별로 살펴봤어요. 그런데 하단에 합계 첫 번째 보시면은 대손세액 가감이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대손세액 가감은 과세 표준 혹은 세율에는 어떤 것도 적용이 되지 않고 단순히 말 그대로 세액을 가감하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매출세액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대손세액 가감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고 어떤 때 가산해야 되는 거고 어떤 때 차감을 해야 되는 건지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페이지 172페이지로 다시 넘어올게요. 거기 개요라고 있죠. 일단 보시면은 우리가 A라는 판매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판매자가 B라는 구매자한테 물건을 판매를 해요. 그러면은 재화가 인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걸 해줘야 되는 거죠? B라는 구매자가 그와 관련된 대금을 결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어떻게 되죠?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인가요? 혹은 대금을 수령하는 시점인가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되는 때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발급은 판매자인 A라는 사업장에서 발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도를 하고 그와 관련된 대금을 순차적으로 받으면 좋아요. 받으면 좋긴 한데 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 대손이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 인도된 재화가 100만 원짜리예요.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가 10만 원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10만 원에 대한 거 우리가 받지도 못했는데 매출세액으로 납부한 걸 아닐까요? 매출세액으로 이미 납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금 110만 원을 B라는 구매자에게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우리가 납부를 한 세액에 대해서 대손세액으로 공제를 하여서 판매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들어진 게 여기서 나오는 대손세액 공제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A라는 판매자는.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이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한 거예요. 원래 이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재화의 그 순수한 공급가에게 추가적으로 우리가 구매자로부터 거래 징수하는 거 아니었나요? 원래는 10만 원은 판매자의 부담이 아닌 겁니다. B로부터 거래 징수를 해야 하는 금액인 거예요. 그런데 대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판매자가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그 반대로 구매자인 B사업장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래 징수당한 이 부가가치세 10만 원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맹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매출세액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었다라는 뜻은 거꾸로 구매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내지도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돼요. 내가 이 금액을 부담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불합리해요. 돈이 오고 간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게 아니라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공급자의 경우라고 하면은 그 거래증수 모탕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부가가치세 10만 원을 납부했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10만 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취소시켜야 합니다. 우리 그걸 대손세액 공제라고 하는 거예요.